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4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플 보시죠. 애플 지난주에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까지 계속 빠지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 미리 그려놨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목요일에 CPI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회복해서 186.99까지 닿고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와서 금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사실 목요일도 도지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그렸을 때,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죠. 사실은 이 두 개를 만든 걸로 계속 따라 올라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깔끔하게 금요일과 화요일로 저점으로 만들어진 이 상향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목요일에 브레이킹 됐고, 금요일에도 그 브레이크가 완전히 컨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지를 만들었죠. 이 도지를 만든 것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지지가 겹쳐서 된 거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186.99를 뚫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밀려서 저항을 받고 빠져서 내려와서 이 지지선을 뚫고 조금 더 빠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라서 장이 없고, 화요일에 이제 화요일장이 생기겠죠. 화요일장이 생기고 수요일에 그 리테일 세일즈 발표가 나죠. 그래서 리테일 세일즈 발표가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새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86.99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여기 지지선, 여기 있는 이 지지선, 내려오는 이 지지선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한번 작용을 했고, 뭐 3일 동안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186.99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장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좀 더 빠지는 아래쪽, 그래서 182.94와 186.99 사이에 이 언저리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치고 올라가고 다시 살짝 빠졌다가 월요일 고점을 공격을 하지 못하고 빠져서 내려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월요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인데, 이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거기서 저항을 받은 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동시에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고점이 적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서 두 개의 384.30이죠. 30으로 여기에서 이중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목요일에는 그 저항도 뚫고 올라가 버렸죠. CPI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CPI 영향 받고 올라가서 새로 또 신고점을 만들었고, 신고점 만들었지만 다시 빠져서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그 새로운 신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상향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어서 이 상향 트렌드 라인이 따라서 올라가는 어떤 기준선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금요일과 월요일 또는 금요일과 화요일로 만들어진 이 상향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여기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빠져 내려오더라도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사실은 여기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않았죠. 한번 뭐 이렇게 약하게 작용한 정도였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이 이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큰 힘을 못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걸 뚫고 내려와서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 지지선에서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다면 이 트렌드 라인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379.79 라인 강한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물론 그 수요일에 한 번에 휙 치고 올라갈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레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긴 했지만 이 트렌드 라인에 일단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오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바로 리테일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생각하면 하루 정도 빠졌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뚫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리테일 세일 발표 후에 아니면 다시 여기서 빠져서 내려와서 379.79를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뚫고 더 내려와서 이 밑에 올라오는 이 프라이스 채널 뭐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프라이스 채널 또는 366.78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올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세일까지는 큰 포지션 잡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다른 그 주식들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은 뭐 비슷합니다만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사뭇 다릅니다. 금요일 이후에 치고 올라갔죠. 월요일날. 그리고 나서 그만큼 똑같은 만큼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도 뚫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또 계속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죠. 이게 이쯤에서 되는 뭐 여기에 걸쳐 있는 그런 전고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뚫었죠. 특히 딱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여기에다가 프라이스 레벨을 그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빠져서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43.71이 아직도 유효하게 의미 있는 프라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점, 여기에 있던 전고점 이렇게 해서 초록색과 이 파란색 사이에서 걸쳐서 내려왔고 목요일에 그 강한 볼라틸리티에 비해서 금요일은 굉장히 작은 도지를 만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움직임 다음에 작은 도지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여기에 걸쳐서 내려올지 아니면은 다시 이 전 레벨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일단 가운데에서 작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이 삼각형 사이에서 그리고 이 초록색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수요일에 리테일 세일 보고서 움직임을 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상승에서 이렇게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그 트렌드 라인에 이거를 1번,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1번, 2번으로 만든 트렌드 라인에 2번 자리가 다시 1번으로 되고 새로운 저점을 보고서 또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1번, 2번에서 2번 자리가 다시 1번이 돼서 이렇게 또 트렌드 라인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식의 트렌드 라인이 그려지면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는 거를 뭐 무시하고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니죠. 좀 전에 있나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점점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강한 상승세를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방향이 바뀌는 케이스는 어떻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 꺾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게 꺾인다면 세 번째 트렌드 라인,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고 하는 식으로 내려오면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완만해 보이더라도 이 모멘텀이 꺾이는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하다 보면 레인지 무브로 변하지만 실제로는 레인지 무브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락 모멘텀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정도 트렌드 라인 또는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은 지속되기가 쉽지만 이 정도 가파른 트렌드 라인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꺾이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떤 식으로 뚫리는지 내지는 다시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지가 향후 뭐 1월 이후에 2월까지의 알파벳의 움직임을 결정을 한다고 보면 이 하나, 둘, 세 개의 트렌드 라인이 어떤 식으로 닿고 뚫리고 하는지를 잘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런 레벨들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닿는지 뚫리는지를 보시는 거를 잘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 갈게요. 아마존을 보시면 아마존은 여기서 이렇게 그 연말에 굉장히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새해 되고 나서부터 쭉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갭 하락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다시 힘을 내면서 방향을 바꿨고 월, 화, 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심지어 목요일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 작은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까지 거의 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금요일에 밀려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정도까지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아직 닿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5.12 라인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작은 삼각형 꼭지점 이 안에서 일단 장이 시작되고 여기서 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수요일에 화요일에 그렇겠죠. 월요일은 장이 없으니까 화요일에 그렇게 움직이다가 수요일에 리테일 세일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채널의 상한선이 중요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뚫려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채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날도 이렇게 계속 거기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저항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게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올라가는 채널의 하한선 있고 뭐 딱히 보이는 뭐 그 지지선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채널의 하한선까지 내려왔다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146.57 뭐 여기까지 오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벌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이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는 게 다음 주에 예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 볼까요?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훅훅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프라이스 채널이 여기랑 이 밑에 있는 이 각도랑 여기랑 이렇게 맞아서 만들어진 프라이스 채널이고 여기에 이렇게 닿았죠? 닿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새고 지난주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반전이 될 것인지 애매해서 이 트렌드 라인은 없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고서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렸더니 월화는 오름세로 닿지 않고 지지선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수요일은 확실하게 지지선으로 쓰여서 다시 튀어 올라가서 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프라이스 레벨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프라이스 채널들이 계속 있죠. 이 프라이스 채널들이 하나, 둘, 세 개가 겹쳐 있는데 이 각도들이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걸쳐져 있는 지지저항선들도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빼놓고 보면 사실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상향, 하향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만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은 저항선이다 라고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저항받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겹쳐서 요 삼각형이 지금 15일이 아니라 이제 이게 16일이 되겠죠.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이 밑에쯤에서 리테일 세일 보고서 이 위를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서 내려올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테크 어널리시스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업 트렌드 라인 사이에 있다가 마이크로 보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정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라고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페이스북이네요. 메타 볼게요. 메타를 보시면 메타는 뭐 그냥 날아다니고 있죠. 심지어 그 전 고점에 있었던 이 전 고점을 제가 그리지 않았다가 새로 그렸는데 밑에서 올라오면서 이 전 고점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금요일에 거기까지 다 빠져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메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올라가는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을 했었던,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작용했었던 걸로 프라이스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가는 정도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겹쳐가지고 프라이스 채널을 그려놓는지 궁금해 하셨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거죠. 여기랑 여기에 있는 5개, 4개, 5개와 여기 있는 4개, 5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려 놓으셔야 목요일 같은 날 여기에서 지지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주식들하고 달랐죠.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월화 조금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약했지만 상승세를 보였고요. 양봉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치고 올라가고 목요일날 쭉 빠졌다가 다시 금요일날에 치고 올라가서 전 고점에 거의 닿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이 384.33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위협할 만큼 굉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여러 가지 리테일이 있고 해도 메타는 그냥 독야청청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고 밖에 테크 분석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가 없었죠. 모든 게 하나의 각도로 다 움직이고 있는 메타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그런 상수로 만들어진 각도를 굳이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날아가고 있고, 뭐 굳이 하자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각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꺾여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이 각도가 계속 유지돼서 그만한 각도를 가지고 계속 상승세를 보인 거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는 계속 홀딩을 하시고, 뭐 이미 이전에 사셨겠지만 홀딩을 하시고 좀
더 이익 실현하는 포인트를 늦추셔도 될 것 같은 정도의 느낌입니다. 메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네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제가 뭐 제 동영상 여러 번 보신 분은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00일 넘기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과연 500을 넘어갈 것이냐라고 했지만 월요일날 훅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한 방에 522.54.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렇게 올라가서 500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올라갔죠. 그래서 고점이 어디였죠? 522.75까지 올라갔으면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480.88 이 연두색 라인만큼 위로 올라간 거겠죠. 거의 그죠? 지금 502.66에 480.88이니까 522.77이면 뭐 20만큼 더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연두색만큼 그만큼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뭐 여기 한번 있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여기 하향이었겠지만 음봉이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500을 돌파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화요일, 수요일 계속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와 어디까지 올라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렸던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렸습니다. 뭐냐면 저 여러 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저점과 거기에 따른 고점을 61.8로 놨을 때 거기에서 1에 해당하는 곳 그 포인트가 어딘가를 보고서 그 포인트가 539.83이라서 거기쯤에서는 멈출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뚫고 올라갔다가 물론 빠졌지만 그 다음날도 올라갔다가 빠졌고 목요일도 더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신고점 만들고 나서도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도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목요일도 도지였고요. 금요일도 도지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가 있어서 그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리테일 세일 이후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정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딱히 기준선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도 월요일은 아니었죠. 한 화요일쯤에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밑에서 저점으로 만드는 게 트렌드 라인, 상향 트렌드 라인, 고점으로 만드는 게 하향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레퍼런스가 없는 프라이스 레벨이 없는 곳에 가격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드물게 저점과 고점을 가지고서 어떤 기준선을 만든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점과 고점으로 만드는 기준선을 이렇게 찍어 봤더니 언제죠? 10일 정도의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굉장히 오래 놔뒀었고 여기서 여러 번 닿아서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그 선이 만나는 이중 저항선까지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뭐 지금 10일과 11일 사이에 그 꼭지점이 닿았는데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이 기준점 이건 트렌드 라인이 아닙니다. 저점에서 고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기준선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이 기준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닿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향후에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과 기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려놓은 거고 조금 더 보시면 뭐 더 높이는 여기 1.618선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 이 1에 해당되는 라인이 내려올 때는 충분히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게 무슨 어떤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못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5분봉을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요.
539.83을 보시면 539.83이면은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쉬었다가 간다고 해야 되나요? 쉬었다가 가는 포인트들이 539.83 이런 것쯤에 존재를 합니다. 예? 여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게 지금 그 1에 해당되는 선이죠.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못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던 곳들이죠. 여기서 지지받았고 그 선들이 어디냐? 여기에 1에 해당되는 이 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그래 됐죠? 다시 갔다 볼까요? 그래서 이 선이 이 1에 해당되는 선이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 539.83 라인이 지지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좀 더 지나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도 하나의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시고, 올라가는 선은 이 두 선, 내려오는 선은 좀 작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가 조금 트렌드 라인이 조금 바뀌었나요? 네. 아이고,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죠? 다시 갔다 오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네, 트렌드 프라이스 인베스팅닷컴 차트가 뭔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확치가 않네요. 아까는 저항이 안 받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일단 여기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어디에서 겹쳤는지를 좀 보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이 두 개가 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게 안 없어지네요. 올라가는 이 프라이스 채널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차트로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뭐 제가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보시면 예, 지난주까지 쭉 빠져 내려왔는데 다른 주식들이 월요일날 치고 올라가고 화요일, 수요일 치고 올라갈 동안 다시 테슬라는 빠졌습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진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할부 이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그 생산 문제나 뭐 그 물류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그 중단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런 뉴스 때문에 월요일에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빠졌고, 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그 CPI 때문에 확 빠지고, 금요일에도 개파락 시작했지만 뚫지 못하고 다시 도지 만들고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뚫고 내려가서 217.65까지 내려간 다음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저는 그래도 7슬라 라인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슬라 라인이 결국은 깨져서 6슬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거의 이 중간이죠. 그래서 217.65 라인이 기준선으로서 얼만큼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점이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이 217.65 라인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제 걸쳐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하거나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다음 트렌드 라인은 방향을 바꿨나 안 바꿨나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겠죠. 그래서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두고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리테일 세일이 어떻게 되건 간에 테슬라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주식들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매크로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그 주식 자체의 문제 내지는 그 주식 자체의 뉴스들 때문에 더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테일 세일이 그 시장 친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테슬라가 반등한다는 보장이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까지 여태 그랬듯이 테슬라가 어떤 새로운 신규 발표를 하거나 하면서 다시 반등할 여지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제죠? 5월 이후에 10월 달에 살짝 빠졌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분위기에서 다시 저평가됐을 때 테슬라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거를 보고 분위기를 더 보신 다음에 6신라 전 근처까지 가셔서 사시거나 아니면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 기회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 수요일 이후까지 지켜보시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포인트, 그러니까 그 목요일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새로운 뉴 그룹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갭 하락도 사실 크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는 목요일까지 이 위쪽에 있었던 그룹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룹핑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갭 하락이 한번 있거나 갭 상승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하나의 그룹, 이렇게 하나의 그룹, 이것도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지금 하나의 그룹인데 그룹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게 살짝 걸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걸쳐 있지 않은 정도로 그룹핑이 되는 여기도 지금 이게 걸쳐 있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그룹이었죠. 여기 갭은 여기 갭보다 훨씬 크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마 금요일부터가 새로운 그룹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물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쪽으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계속 이 그룹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시 빠져내려와서 여기서 새로운 장을 형성을 한다면 새로운 그룹으로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그룹의 어떤 상한 하한선을 연결되는 포인트로서 목요일에 하한선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핑 할 때 새로운 그룹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휴장이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화수목금 동안 좋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있는 리테일 세일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선물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